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이 불기 2566년 이민년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최대 현안인 종교 편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국감 당시 불교 비하 발언을 한 정청래 의원에 대한 공분이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교사들은 1인 시위를 비롯해 여당 항의 방문 등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호랑이는 예로부터 용맹함과 잡기의 침범을 막는 벽사의 의미로 알려진 가운데 경전에서는 스님과 불사를 돕는 동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태종 종의회가 종언선포 53주년 기념식을 봉행하고 전법교화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종단 존립의 기조이고 운영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년대담 두 번째 진각종 통례원장 도진정사입니다. 취임 1년을 맞은 도진정사에게 신도시 포교계획과 울릉도 금강원 성역화 불사, 올해 주요 사업과 운영 기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이 불기 2566년 이민년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제36대 집행부 마지막 해로 초심과 화합,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최대 현안인 종교 편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이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교육원장 진우스님, 포교원장 범해스님 증명 아래 불기 2566년 이민년 새해 불교 중흥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이 어제 시무식으로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통합종단 60주년이 되는 올해 모든 면에서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며 무엇보다 세상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가장 먼저 주문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지속되는 종교 편향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원행스님은 36대 집행부 성과 정리와 함께 불교 중흥을 위한 장기적인 준비도 강조했습니다. 36대 총무원 집행부 마지막 해를 맞이하여 종무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내의 위기 속에 진행된 종무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불교 중흥을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원행스님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불교가 근본으로 돌아가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초심과 화합, 혁신의 36대 집행부 기조를 다시 일깨웠습니다. 교육원장 진우스님과 포교원장 범해스님도 종단 안팎의 위기 상황을 강조하며 역량 집중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지금 종단 안팎의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온갖 역경을 헤쳐온 저력이 있습니다. 종단의 위기에 대처하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 종무원 여러분에게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종교 편향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전국 승려대회와 범불교도 대회를 시작으로 통합종단 60주년과 36대 집행부 마무리까지 종단 주요 대사가 집중된 불기 2566년 올해 집행부의 불교계 역량 결집 역할과 중앙종무기관의 위기관리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화성 신흥사가 이민년 새해 시작과 함께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동참했습니다. 화성 신흥사는 회주 성일 스님과 주지 선관 스님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성일 스님은 의미 있는 불사에 100만 명 가운데 1명으로 동참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신도들을 대표해 인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포교와 불사에 누구보다 열심히인 성일 스님의 원력을 높이 평가하며 100만 원력 결집불사 동참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국정감사 당시 불교 비하 발언을 남긴 정청래 의원을 향한 공분이 새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교사들은 1인 시위를 비롯해 여당 항의 방문 등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달 말 열리는 승려대회까지 제가자들의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이민년 새해에도 정치권을 향한 각계의 목소리가 매일같이 쏟아지는 국회의사당 앞. 정청래 의원의 불교 폄훼 발언에 문제의식을 느낀 포교사들은 지난달 말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의원직 사퇴와 출당을 촉구하는 팻말과 함께 매일 1시간이 넘게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는 겁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털모자와 목도리를 뚫고 체감온도를 낮추지만 정청래 의원을 향한 공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고 그걸 문화재 보수나 관리나 이런 데 쓰는 건데 그걸 생각 없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게 도무지 아주 분노가 차서 열도 받치고. 1인 시위를 이어가는 포교사들 옆에는 정청래 의원의 막말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거리에 나선 참여승가연대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벌어진 불교계와 정치권의 관계는 평행선을 달리며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 조계종 포교사단 임원진은 어제 다시 한번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해 정청래 의원의 출당과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집행부와 서울, 인천 경기 지역단 소속 포교사들로 포교사단의 항의는 이번이 벌써 3번째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은 사회적 갈등을 유도하며 한국 불교를 편입하고 왜곡하는 정청래 의원의 의원직 수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바이다. 전통 문화를 무시하고 불교를 매도한 정청래 의원을 즉각 출당 조처라! 포교사들은 오는 21일 예정된 승려대회를 앞두고 다음 주 여당 측에 재차 항의하며 여론 환기에 군부를 뗀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올해는 불기 1566년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호랑이는 예로부터 용맹함과 잡기의 침범을 막는 벽사의 의미로도 알려져 왔는데요. 불교 경전 속 호랑이의 모습은 어떻게 묘사돼 있을까요? 정주로 기자가 천진기 국립전주박물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10간과 12지가 만나 60갑자를 구성한 가운데 39번째 이민년. 사찰의 석탑이나 불전에 묘사된 12지의 상을 보면 대체로 갑옷을 입은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불법을 해치는 무리에게 위세를 떨쳐 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 후 자비로운 마음을 담아 불법으로 인도하는 역할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호랑이는 기본적으로 용맹하고 사나워서 나쁜 기운을 쫓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 조사람들은 생각이 있습니다. 원래 수호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호랑이가 이 코로나를 다 잡아먹고 다 물리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민년은 검은 호랑이를 상징합니다. 한국 전통색인 오방색 중 하나인 검은색을 상징하는 10간의 임과 호랑이 인이 만나 검은 호랑이가 됐습니다. 민속에서는 호랑이와 소나무, 까치가 함께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 관장은 경전을 살펴보면 스님이나 불사를 도왔다는 이야기가 종종 등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찰은 주로 심신 유곡에 있고 산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화에 보면 스님을 도와주는 이야기라든지 스님을 도와서 불사를 이루는 문제라든지 그다음 가장 대표적인 게 계룡산 남매탑 같은 경우는 스님이 호랑이 난처한 호랑이를 구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새해를 맞아 이민년 관련 전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인검을 1월에 큐레이터 추천 왕실 유물로 정해 공개했습니다. 인검은 양기를 뜻하는 동시에 의로움을 상징하는 의례용 칼로 왕실에서만 만들어 쓰던 4인검과 3인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22점의 인검을 소장 중인데 벽사의 의미를 드높이기 위해 산스크리트어가 새겨진 4인검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현장 전시 이외에도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과 문화재청 유튜브에서도 국영문 자막과 함께 해설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천태종 종의회가 종원 선포 53주년 기념식을 봉행하고 전법교화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천태종 종의회는 지난달 31일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종정 도용대종사와 원로원장 정산스님, 총무원장 문덕스님, 종의회 의장 무원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3주년 종원 선포 기념식을 봉행했습니다. 종의회 의장 무원스님은 고려 천태종의 법맥을 되살린 지 반세기 만에 우뚝 섰다며 그 밑바탕에는 상월 원각대조사의 중생구제 이념이 녹아있는 종원종법의 역할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억조 창생 구제 중생의 대서원을 호지하고 실현하기 위해 제정한 종단 존립의 기조이고 운영의 원동력이라면서 종원의 절대적인 가치를 드높이며 전법교화에 박차를 가해 나가길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제62기 3.2.3.1 수계교육이 오는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15일간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수계교육 입교 자격은 지난해 9월 6일까지 교육원에 등록한 행자 중 입문교육과 소정의 행자교육을 필한 자, 청소년 출가, 단기 출가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오는 1월 19일까지 종단에 등록을 마친 소년 출가자, 은퇴 출가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수행사찰에서 1년 이상 행자 생활을 하고 종령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입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월 20일까지이며 입교 지원서와 신상 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소속 교구 본사에 접수하면 됩니다. 오는 3월 4일 5급 승가고시가 시행되며 5급 승가고시를 합격하고 수계교육을 수료해야 3.2.3.2계를 수지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민년 새해가 더 밝았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31대 통일원장 취임 또 2년에 접어들었는데요. 교구 중심의 작은 집행부를 선언을 하면서 출범을 하셨습니다. 지난 1년 성과를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떠신가요? 제가 취임하고 지난 1년 동안 사실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굉장히 사실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정말 바쁜 일정을 또 소화를 하고 했는데 지난 올해 1년도 결국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바깥으로 대외적인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다 보니까 근데 바깥으로 활동은 크게 못했지만은 또 이런 기회에 종단에 좀 내실을 다지는 어떤 그런 또 시간이 될 수 있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좋은 또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중앙의 이제 권한은 이제 좀 가급적이면 좀 줄이고 지방 이제 교구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밝혔는데 그래서 원래 성과라면은 우리 경북 교구청 하나가 이제 개설이 되고 그리고 많은 그 권한도 지방 교구로 이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포교 교화가 교구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부분은 교구로 이렇게 이관을 해서 지금 생각했던 대로 잘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구에서는 또 일선 시민당에서 포교 교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또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로 가야 또 종단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작년에 취임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산내수련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경주 산내수련원이 도량 정비를 마치고 가지불사도 이제 봉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산내수련원의 역할과 활용은 좀 어떻게 되나요? 예, 그동안 우리가 산내수련원을 조금 좋은 어떤 그런 환경을 가진 공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방치 이제 하다시피 했었는데 그래서 원래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산내수련원을 앞으로 우리 종단에 훌륭한 어떤 그런 자원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 산내수련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싹 해서 거기다 이제 시민실도 개설하고 또 우리 교도분들이 와서 이제 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종단의 우리 많은 스님들도 교육이라든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환경은 다 정비를 웬만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산내 수련원이 아마 진급종 신교들한테 상당한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내일부터는 좀 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서성이나 교도분들이 산내 수련원 건물을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세종시 시민당도 새롭게 이제 개설을 했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에다가 방점을 두면서 신도시도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종단에서는 신도시 교화 계획은 좀 어떻게 되나요? 종도님께서 이제 예전에 초기에 우리 이제 도량이 없는 지역에 파견 불사를 통해 가지고 도량을 신설을 많이 했거든요. 5도 파견 불사가 있었는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좀 더 공격적인 어떤 그런 포교 전략을 세워 가지고 좀 이제 새롭게 이렇게 좀 대도시가 형성된 그런 지역으로 우리 도량을 좀 이렇게 신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 이제 세종시민당을 도량을 개설을 했고, 또 내년에도 이제 대도시 하나 정도는 도량을 신설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고 해서 우리 위축될 게 아니고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그런 포교 전략을 세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종조 탄신 120주년을 맞습니다. 울릉도 금강원 성역화 불사 계획도 밝히셨는데 앞으로 좀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이제 울릉도 금강원 성역화 준비를 위해 가지고 울릉도 2번 정도 이제 찾아가서 뭐 울릉 군수도 만나 뵙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 계획은 종단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제 성역화 불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좀 종단 여력이 조금 부족해서 내년에 좀 진행에 약간의 좀 시간의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이제 울릉군하고 경상북도하고 뭐 지방정부하고 중앙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지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종조 탄생 120주년을 기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성역화 불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행부 출범 2년 차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주요 종단 사업과 또 31대 집행부의 운영 기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원래 뭐 진행해왔던 사업도 계속해서 내년에 이어가지고 뭐 이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내년에 그 종단 큰 사업으로 물론 종조 탄생 120주년 기념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도량 신축을 지금 창원 지역에 이전 신축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 시민당도 이제 그동안 우리 임대 시민당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이제 새롭게 신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도량 우리 시민당 몇 군데 사택이 조금 부실해서 한 3군데 정도 또 사택 신축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산내 수련원을 최대한 이제 활용을 해서 우리 서성과 신교도들이 정말 거기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과 불자들에게 위로와 함께 또 올해 신년 덕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상외로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공동체 정신을 다시 살려서 정말 부처님의 그 동체 대비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은 항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DNA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잠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힘을 내서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단으로 도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저희들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올해는 대통령 선거 등 국가의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시모식에서 밝혔듯 지속적인 종교 편향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 마련도 중요해 보입니다. BTN 뉴스도 종교 편향 문제를 계속해서 취재해 나가겠습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